일부 복숭아꽃이 지던 날, 삼국지를 천천히 걷는다는 건 전쟁을 천천히 듣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사람의 심장이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황건의 난이 번지던 날, 들판은 연기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이름 없이 사라졌다.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있었다. 유비. 그는 황족의 후손이라 했지만 가진 건 없었다. 손에는 집신뿐이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세상이 조금은 덜 무너지길 바랐을 뿐이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난다. 관우, 장비. 관우는 말이 없었다. 눈빛은 깊었고 칼은 무거웠다. 장비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거칠었다. 그날 밤 복숭아꽃 아래 술잔이 오가고 피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바람이 불었다. 유비가 말했다.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바라오. 관우는 고개를 숙였다. 장비는 잔을 부딪혔다. 그 맹세는 낭만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천천히 걷다 보면 그날의 맹세는 천하를 향한 야망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시작된 결심이었음을 알게 된다. 난세는 사람을 시험한다. 그리고 약속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진다. 첫 패배. 세 사람은 수없이 패했다. 이기기도 했지만 늘 쫓겼다. 성은 빼앗겼고 사람은 흩어졌다. 어느 날 밤 장비가 물었다. 형님, 정말 천하를 얻을 수 있겠소? 유비는 잠시 침묵했다. 천하가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었을까? 천천히 걸으면 영웅의 확신보다 불안이 먼저 보인다. 관우의 밤. 관우는 늘 조용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흔들리는 밤은 있었다. 조조의 진영에 잠시 몸을 의탁했을 때 조조는 그를 극진히 대했다. 그대 같은 장수가 필요하다. 조조는 진심이었다. 관우는 흔들렸을까? 아마도. 그러나 그는 떠난다. 형님이 아직 살아계시다. 그에게 의리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의리는 때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된다. 이부관도 가장 긴 밤. 관도 전야. 조조는 혼자 천막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장수가 묻는다. 조조는 웃지 않는다. 두렵다. 그러니 이겨야 한다. 그는 원소보다 적었고 병력도 부족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 원소는 명문가였고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결단은 느렸다. 천천히 걷다 보면 관도는 전투가 아니라 성격의 충돌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불이 붙던 순간 원소의 군대는 흔들렸다. 조조는 알았다. 이 밤이 지나면 천하는 달라진다. 그는 야망이 컸다. 그러나 그 야망은 불안에서 자랐다. 삼부적벽 항복하지 않기로 한밤. 강 위에는 안개가 깔려 있었다. 겨울의 물안개는 차갑고 낮게 깔린다. 배의 형체도 군사의 얼굴도 흐릿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날 밤 흐릿한 것은 안개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랬다. 밀려오는 그림자. 조조의 군대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북방을 평정하고 내려온 대군. 기병은 강을 따라 줄지어 섰고 깃발은 바람에 쉼없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남쪽의 강동은 작았다. 병력은 적었고 장수들은 경험이 부족했다. 조정 안에서는 말들이 오갔다. 항복합시다. 강동을 지켜야 합니다. 조조는 이미 천하의 반을 가졌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다. 손권, 칼이 책상을 가른 순간 회의는 길어졌다. 모두가 현실을 말했다. 조조는 황제를 옆에 두고 있습니다. 명분도 병력도 그쪽입니다. 손권은 듣고 있었다. 그는 젊었다. 아직 30도 되지 않았다. 형 손책이 죽은 뒤 억지로 이어받은 자리. 그는 늘 비교되었다. 손책이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남는다. 침묵 끝에 손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칼을 뽑았다. 그리고 책상을 내리쳤다. 탁. 조용한 소리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강동의 운명을 가르는 소리였다. 내가 항복하면 강동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는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젊은 군주가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었다. 천천히 걷다 보면 그 칼소리는 함성보다 무겁다. 계산하는 사람. 주유는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조조의 병력은 많습니다. 그러나 북방 군사는 수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보았다. 강의 흐름을 계산했다. 그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다. 조조가 남쪽을 삼키면 강동은 사라진다. 그는 강동의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제갈량. 그가 강동에 왔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동맹이 필요합니다. 주유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이 끝나도 촉은 언젠가 적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함께 싸워야 했다. 전쟁은 늘 불완전한 동맹 위에서 시작된다. 바람을 기다리는 밤, 강 위의 배는 서로 묶였다. 조조의 군대는 멀미를 막기 위해 배를 연결했다. 그것이 계산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병사들은 속삭였다. 이길 수 있을까? 주유는 혼자 강가에 서 있었다. 제갈량이 다가왔다. 바람이 불 것입니다. 주유는 물었다. 그대는 정말 확신하시오? 제갈량은 미소 지었다. 확신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적벽의 불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기다림의 결과였다. 바람은 밤늦게 불기 시작했다. 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순간 불씨는 던져졌다. 불길 속의 얼굴. 불은 강을 건넜다. 연결된 배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조조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다. 물을 가져와라. 끈을 끊어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강은 불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조조는 멀리서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인정이었다. 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천천히 걸어보면 그 패배는 비극이 아니라 멈춤이었다. 그는 북쪽으로 물러난다. 그리고 남쪽은 잠시 숨을 고른다. 승리의 밤, 그러나 기쁨은 없다. 강동에는 환호가 터졌다. 그러나 손권은 웃지 않았다. 주유도 웃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제갈량은 돌아갈 준비를 했다. 주유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언젠가 적이 된다. 적벽은 삼국지를 나눈 전투였다. 그러나 동시에 균열의 시작이었다. 천천히 걸어보면 불길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날 밤의 선택이다. 항복하지 않기로 한 선택, 두려움을 감춘 선택, 그리고 불완전한 동맹을 받아들인
만약 송권이 항복했다면, 만약 주유가 계산을 틀렸다면, 만약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그러나 역사는 만약으로 쓰이지 않는다. 결국 누군가가 두려움을 삼키고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 결정이 시대를 나눈다. 적벽을 지나면 삼국지는 균형을 갖는다. 위, 초, 오. 그러나 균형은 늘 불안하다. 다음 걸음은 형주다. 그곳에서 약속과 자존심이 충돌한다. 사부 형주, 무너지는 균형. 강은 조용했다. 적벽 이후 천하는 셋으로 나뉘었다. 위는 북쪽을, 오는 강동을, 촉은 서쪽을 지켰다. 그 균형의 중심에 한 땅이 있었다. 형주. 형주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길이었다. 숨통이었다. 그리고 자존심이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 관우. 혼자 남은 장수. 관우는 형주를 맡았다. 유비는 서쪽으로 떠났고, 제갈량은 전략을 짜고 있었고, 장비는 다른 전선에 있었다. 형주는 관우의 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형주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적벽 이후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다. 조조를 지나 돌아왔고 적벽의 동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의리를 상징했다. 그러나 의리는 늘 혼자다. 송권의 제안. 송권은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다. 형주는 원래 강동의 영향권이었다. 지금은 촉이 차지하고 있다. 그는 동맹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했다. 혼인. 관우의 딸과 혼인하겠다. 정치는 감정보다 계산이 앞선다. 그러나 관우에게 그 제안은 계산이 아니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내 딸을 호랑이 새끼에게 보내겠는가? 그 말은 칼날이었다. 송권은 분노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했다. 천천히 걷다 보면 그날의 말 한마디가 전쟁보다 무거웠다는 걸 알게 된다. 북벌의 그림자. 관우는 북쪽으로 향했다. 위에 장수 우금을 포위하고 홍수를 이용해 승리를 거둔다. 명성은 더욱 커진다. 관우는 신이다. 그러나 신은 고립된다. 그가 북쪽으로 향한 사이 형주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을 송권이 본다. 여몽이 움직인다. 그는 병든 척하며 형주의 경계를 낮춘다. 전쟁은 늘 정면에서 오지 않는다. 무너지는 성벽. 형주의 성문이 열릴 때 관우는 멀리 있었다.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싸웠다. 끝까지 싸웠다. 그러나 병력은 줄었고 보급은 끊겼고 동맹은 사라졌다. 마지막 밤 관우는 묶여 있었다. 그의 수염은 여전히 길었고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송권의 사자가 물었다. 항복하겠는가? 관우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촉의 장수다. 그의 의리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의리는 그를 살리지 못했다. 한 사람의 죽음, 균형의 붕괴. 관우가 죽던 날 천하는 다시 흔들렸다. 유비는 소식을 듣고 무너진다. 그는 말한다. 관우의 원수를 갚겠다. 이제 전쟁은 정치가 아니다. 감정이다. 천천히 걸어보면 형주의 전투는 땅을 잃은 싸움이 아니라 균형을 잃은 순간이었다. 관우의 죽음은 촉의 심장을 비웠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분노가 채웠다. 질문. 관우는 오만했을까? 아니면 시대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의리를 지켰다. 그러나 의리는 계산을 이기지 못했다. 형주는 단순한 전략 실패가 아니다. 약속과 자존심이 현실과 충돌한 순간이다.
그리고 그 충돌은 일흥으로 이어진다. 오부 일흥, 분노가 만든 불길. 잃어버린 두 이름. 관우가 죽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비도 죽는다. 분노 속에서 부하에게 살해된다. 유비는 두 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잃었다. 도원결의의 세 사람 중 혼자 남았다. 복숭아꽃 아래에서 맹세하던 그날이 머릿속에 스쳤을까? 같은 날 죽기를 바라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비는 무너졌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다. 그는 결심했다. 오를 치겠다. 그 결심은 전략이 아니었다. 상실이었다. 말리는 사람들. 조정에서는 말렸다. 제갈량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비는 듣지 않았다. 그는 황제가 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황제가 아니었다. 형제를 잃은 사람일 뿐이었다. 천천히 걸어보면 이 전쟁은 복수가 아니다. 자신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몸부림. 젊은 장수, 오나라 진영, 육손 은 젊었다. 노장들은 그를 무시했다. 저 아이가 우리를 이끈다고? 그러나 손권은 선택했다. 그는 젊은 장수에게 맡겼다. 육손은 조용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유비의 군대가 깊숙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장수들이 불안해했다.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육손은 말했다. 기다리십시오. 전쟁은 때를 기다리는 일이다. 불의 계산. 한여름, 산은 건조했고 바람은 뜨거웠다. 유비의 군대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육손은 밤을 기다렸다. 그리고 명령했다. 불을 놓아라.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산을 타고 천막을 삼키고 보급을 태웠다. 촉의 군대는 혼란에 빠졌다. 유비는 도망친다. 백제성으로 천천히 걸어보면 그 불길은 전술이 아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충돌한 순간이다. 한 사람은 분노로 움직였고 한 사람은 기다림으로 움직였다. 결과는 냉정했다. 백제성의 밤. 백제성. 유비는 병들어 있었다. 그는 제갈량을 불렀다. 그대가 나라를 맡아주시오. 그의 눈은 흐려져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상실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잃었구나. 천천히 걸어보면 그의 패배는 전술 실패가 아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한 순간이다. 도원결의는 일흥에서 완전히 끝났다. 육손의 고독. 승리한 육손은 환호 속에 서 있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의 명성은 커졌고 그의 영향력은 커졌다. 그리고 그만큼 의심도 커졌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정치에서는 고립되기 시작한다. 천천히 걷다 보면 승리도 고독하다는 걸 알게 된다. 질문. 유비는 왜 멈추지 못했을까? 제갈량은 왜 끝까지 말리지 못했을까? 육손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일흥은 감정과 계산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촉의 운명을 바꾸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버티려는 한 사람의 밤이다. 육부 오장원. 책임의 마지막 불빛. 끝나지 않은 약속. 제갈량은 한 번도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늘 약속을 떠올렸다. 백제성. 병든 유비가 그의 손을 잡던 순간 그대가 나라를 맡아주시오.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짐이었다. 제갈량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걸.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전략가가 아니라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 되었다. 북벌이라는 이름의 무게. 촉은 약했다. 인구도 적었고 자원도 부족했다. 위는 강했고 오는 멀리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달랐다.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한다. 북벌은 야망이 아니었다. 촉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천천히 걸어보면 그의 출정은 승리를 확신한 걸음이 아니다. 패배를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걸음이다. 사마이라는 그림자. 사마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 성문을 닫고 시간을 쌓았다. 제갈량은 공격했고 사마이는 버텼다. 누가 더 강했을까? 칼을 쥔 사람일까? 아니면 기다린 사람일까? 오장원의 들판은 조용했다. 병사들은 지쳤고 식량은 줄어들었다. 제갈량의 몸도 점점 약해졌다. 마지막 밤, 오장원의 밤은 차갑다. 천막 안에서 등불 하나가 흔들린다. 제갈량은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장수들이 말했다. 잠시 쉬십시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정리할 것이 남았다. 그에게 전쟁은 칼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그는 끝까지 나라를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멈춘다. 그의 죽음은 함성 없이 찾아왔다. 천천히 걸어보면 그의 마지막은 비극이 아니라 다 달아버린 사람의 끝이다. 남겨진 사람들. 촉은 더 약해졌다. 북벌은 멈췄고 기대는 사라졌다. 사마이는 돌아갔다. 그는 승리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시간은 그의 편이었다. 위는 점점 사마씨의 것이 되었고 마침내 진이 세워진다. 삼국지는 위, 촉, 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기다린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다. 다시 복숭아꽃. 모든 이야기가 끝난 뒤 처음을 떠올린다. 복숭아꽃 아래에서 맹세하던 세 사람. 그들은 천하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끝까지 걸었다. 조조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고 관우는 의리를 놓지 않았고 유비는 분노를 이기지 못했고 제갈량은 책임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리고 사마이는 끝까지 기다렸다. 천천히 걷다 보면 삼국지는 승패의 기록이 아니다. 사람의 선택이 쌓인 길이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삼국지를 다 걷고 나면 질문이 남는다. 누가 옳았는가? 누가 강했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약속을 지킬 것인가? 현실을 택할 것인가? 분노를 따를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삼국지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옛 이야기가 아니다. 선택의 기록이다. 삼국지를 천천히 걷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웅을 보지 않는다. 사람을 본다. 그리고 조금은 우리 자신을 본다.